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을 비롯한 주요 지표,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인 ECB죠. 통화정책회의를 주시한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다양한 불안 요인으로 인해 장 초반에는 200포인트가량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139포인트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26,659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늘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었습니다. 1.6% 가장 크게 오르며 11,185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오늘 39포인트가량 회복해준 모습이죠. 3,310선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미국의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했는데요. 상무부는 3분기 GDP 성장률 계절 조정치가 전기 대비 33.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증가폭이 되겠고요. 게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32%보다도 큰 수치였습니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4만 명 줄어든 7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핵심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지지력을 제공해줬고요.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요 근래 지수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겠는데 겨울철 재확산 공포로 인해 위험 투자 심리가 쉽게 회복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최대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카고 등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다고 전해지는데요. 핵심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전국 차원의 봉쇄 정책 다시 도입했습니다. 한편 ECB가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와 자산 매입 규모 등 일부 정책을 동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를 우려해 오는 12월 회의에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1개 섹터 중 10개 업종 상승불을 켜졌습니다. 헬스케어주만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3.4%로 가장 크게 올라줬습니다. 이 외에도 기술주, 마테리얼, 그리고 에너지 3개 업종이 2에서 3% 올라줬고요. 그리고 마감 직후 실적을 내놓은 주요 기술 기업들이 있었죠. 아마존과 페이스북 어닝과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오늘 거래에서는 아마존이 1.5% 올라줬고요. 페이스북은 4.9% 상승했습니다. 애플 또한 3% 오르며 오늘 시장을 지탱해줬는데요. 조금 전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이 전해졌죠. 내일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1% 내외로 오르며 어제까지의 낙폭을 회복해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앞서 시황 살펴보셨고요. 여기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즈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평가부터 내려주세요. 네, NBC의 집계에 따르면은 수요일에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86,662명이었습니다. 물론 존스홉킨스 대에서 집계하는 데이터와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그 기관에서는 밝혔는데요. 즉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변한 거는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하지만은 예상보다 좋았던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장 마감 후로 예정이 됐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기대를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큰 폭의 반등을 좀 견인한 것 같고요. 누빈 자산운용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덜 나쁜 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는 있지만은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좀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전일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이 핀터레스트에 힘입어서 SNS 관련주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등 전체 시장의 좀 반등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렸을 때보다도 국제 유가의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는 3.5%까지 낙폭을 키운 상태고요. 일단 악재는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에서 앞으로 한 달간 락다운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것이 당연히 그만큼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자아내는 것이고 이 때문에 유가는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WTI 가격의 경우에는 37달러에서 42달러 정도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을 계속 오고 갔었는데 박스권 하단인 37달러까지도 무너져 내리면서 36달러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36.06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0.6% 하락해서 최근 그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1,867.7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랐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거의 6% 넘게 올랐는데요. 지난 밤 사이 발표됐던 몇 가지 경제 지표가 있었죠. 고용 지표도 긍정적이었었고 GDP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0.827%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약세를 계속 이어가던 이 달러 약세가 다시 한번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물론 강세의 추세를 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도 0.57% 오르면서 93.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에 빠진 유럽을 구하기 위해서 유럽중앙은행 ECB가 구원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권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재차 경제 락다운 조치를 발표를 했죠. 이를 ECB에서는 명백한 리스크로 인지를 하고 추가 부양 의지를 천명한 것이 될 텐데요.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을 유지한 ECB 같은 경우에는 성명을 통해서 12월에 그때까지의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이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경제 회복을 좀 뒷받침하고 그리고 팬데믹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금융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강했지만은 좀 부분적이고 그리고 불균형한 경기 반등이 나타난 이후에 최근에는 경제 지표가 회복 모멘텀이 상실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ECB가 가장 좋은 추가 경제 지원이 무엇일지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정책 옵션, 툴킷을 고려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락다운이 단기적인 경제 전망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요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존 경제의 4분기 성장 전망에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막대한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연말까지 남은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회의에서 일단은 기준금리 제로 그리고 예금금리 마이너스 0.5%를 그대로 유지를 했죠. ECB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35조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PPP라고 불리는 그런 경기 부양책인데요. 내년 6월까지 일단은 진행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해당 기금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제 락다운 그리고 이 같은 봉쇄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좀 전이될 가능성을 감안을 해봤을 때 유로존이 또 한 번 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ECB가 이 때문에 12월 추가 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사실 이 부양책 합의의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연준이 또 한 번 나서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추가적인 정책 카드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연준 위원들은 없었죠.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절대로 정책 실탄이 마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ECB도 나선 마당에 연준도 그렇다면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시장에서는 내심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다만 실제로는 연준이 좀 할 만큼 했다라는 이 부분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 통화 정책 여지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노골적으로 재정 부양 합의를 좀 촉구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10월 초에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 부양이 지연되는 것이 경기 회복을 좀 저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양 합의가 굉장히 좀 시급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어떤 경제 봉쇄 조치가 더욱더 확대된다든지 상황이 바뀌면 모르겠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연준이 좀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GDP 3분기가 나왔습니다. 33.1%, 연율로 33.1% 반등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을 확인했지만 아직 정상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3분기 GDP 성장률을 연율로 33.1% 반등했습니다. 1947년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죠. 그때 이후로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인 건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에 31.4% 급락이 있었던 이후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 수준과는 거리가 먼데 GDP 성장률이 아니라 절대 GDP 수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 GDP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팬데믹 이전 수준이 바로 19조 2,5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GDP가요. 그랬던 것이 31% 하락해서 17조 3천억 달러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 33% 반등을 해서 18조 5,800억 달러를 기록한 건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 그 갭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전 수준에 비해서 여전히 3.5%가량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0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여전히 절반 정도 이상이 미국의 GDP가 내년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할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이번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느 곳이 가장 좋았을까를 살펴보니까 가장 위에 보이는 온라인 판매, 온라인 쇼핑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온라인 쇼핑이 늘었고요. 그 다음으로 좋았던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 시장에 붐이 일어났고 이사를 많이 가다 보니까 주택 개조 혹은 인테리어 이쪽 분야가 거의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증시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님 이번 그 GDP 성장률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번에 기사 내용에서도 좀 나왔듯이 일말에 좀 안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좀 우려를 떨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지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3분기 성장률 호조가 나오더라도 속지 마라라는 기고문을 애초에 좀 올린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GDP 그 사이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30% 줄어들면 70이죠. 근데 여기서 30% 반등한다고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91이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연율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2분기에 이 경기 하강 그리고 3분기의 경기 반등 모두 다 조금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로 물론 이 기저 효과를 또 꼽기도 했습니다. CNN에서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호조를 굉장히 좀 치하를 하고 자신의 공인 듯 좀 강조를 하겠지만은 그다지 의미는 없다라는 또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경기 침체 이후에 나온 그런 반등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기 데이터는 좀 부진하다. 세 번째로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뉴 노멀이죠. 생활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들 가운데서도 일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면서 사람들은 외곽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이것에 적응을 하고 이에 따라서 더 저렴한 주택과 일자리를 찾아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덜 밀집된 지역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교외 지역이 굉장한 화랑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 화면에서도 보실 수 있겠듯이 뉴욕시의 vacancy rate입니다. 빈방 비율은 9월 기준 5%, 6%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퍼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400만 명에서 많게는 2,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또는 미국 전체 인구, 가구의 최대 11%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대도시에서 더 높은 비율을 띄었는데요. 약 20%가량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동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이들은 최소 10%가량의 이 임대료를 더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기가 많았던 주요 도시들의 임대료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에 이 교외 지역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사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좀 수혜를 받았었는데요. 주택 자재와 인테리어 용품을 판매하는 홈디포라든지 로우스, 레나가 팬데믹 기간 기록적인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주,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사실 이 주택과 관련된 주식들도 업종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대표적으로 홈빌더 ETF 하면은 XHB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건설주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홈디포, 캐리어, 에어컨이라든지 이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월풀 등의 결국은 집과 관련한 기업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ETF입니다. 근데 올해 상승률이 약 한 15% 이상으로 나오면서 S&P 500 지수의 약 2%를 압도하고 있고요. 6개월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40% 정도 상승을 하면서 S&P 500 지수의 12% 상승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제지표 측면에서도 주택시장만은 굉장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관련 섹터에 접근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은 팬데믹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도심 이탈이 새로운 이 장기 트렌드가 될 그 부분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펠로톤이 애플을 제치고 젊은 층의 최애 브랜드로 등극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가 집밥 트렌드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날 3%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엑소모빌이 팬데믹발 원유 수요 감소에 미국에서 1,900명가량을 또 감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톤인데 팀장님 좀 특별한 뉴스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저도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펠로톤이죠. 홈트레이닝 관련한 기구를 팔고 그리고 앱도 운영을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 애플을 제치고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최애 브랜드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날 이 에버코어 ISI에서 발표한 연례 서베이에 따르면요. 24세에서 36세 청년층 중에 가장 높은 19%가 머스트해브 브랜드로 이 펠로톤을 꼽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2위가 애플로 16%였고 그리고 요가복 업체인 룰루레몬이 13%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나이키가 6%의 응답률로 5위에 턱걸이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디다스는 아예 5위권에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신흥 브랜드가 좀 강세를 띄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한편 이 13세에서 23세를 집계한 결과로는 룰루레몬이 22%를 득표하면서 최애 브랜드로 등극을 했고요. 애플은 14%로 2위, 그리고 아디다스는 역시 5위권에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버코어에서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워치가 전년 대비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더 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1위는 놓쳤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 최애 브랜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점이 아이폰에 대한 좀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기대하게 하는 그 이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칙필레, 이 치폴레 그리고 스타벅스가 패스트푸드 체인
경우에서는 1위에서 3위를 차지를 했고요. 쉑쉑버거가 4위, 그리고 맥도날드는 전년 대비해서 순위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젊은 층들이 월마트나 아마존 그리고 타겟보다도 크로거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를 더욱더 많이 좀 이용하고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 펠로톤에게는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법한 좀 좋은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이날 펠로톤은 주가가 또 하락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 5% 정도 하락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투자정보 미디어 모틀리 풀에서는 이 공매도로 유명한 기관이죠. 시트론 리서치의 부정적인 코멘트가 주가 급락을 야기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최애 브랜드 1, 2를 다퉜던 애플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시트론에서는 펠로톤이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굉장히 훌륭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은 애플의 이런 피트니스 플러스 서비스가 이제 위협이 될 것을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이 공개했던 특허에 따르면요. 머신러닝과 그리고 인공지능 AI를 가미를 해서 피트니스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펠로톤도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보면은 11월 5일에 9월 결산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좀 예상외로 이익을 냈었죠. 그리고 가이던스가 특히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3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기대치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월가의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펠로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20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한 키뱅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재차 악화되는 것이 결국은 매출 증가세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품을 좀 순조롭게 공급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 경계론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제품 배송 차질로 인해서 12월 분기 가이던스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을 경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업은 식품 기업 가운데 하나인 크래프트 하인즈입니다. 크래프트 하인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집밥 트렌드가 일어났고 이것에 대한 수요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우리가 그 베이글에 발라먹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로 유명한 그 기업이죠. 또 하인즈 케첩으로도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3분기 실적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주당 순이익 EPS는 0.7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약 10% 이상 상회했습니다. 순 매출도 64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증가했고요. 코로나로 인한 집밥 트렌드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의 CEO는 강한 가정용 수요가 보인다면서 2020년을 대단한 그 실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실적 모멘텀은 2021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리얼로 유명한 켈로그라든지 아니면 닥터페퍼라는 콜라로 유명한 크리그 닥터페퍼 이쪽도 가정용 수요가 커지는 것을 고려해서 매출과 이익 전망을 상향했는데요. 자, 크래프트 하인즈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은 크래프트 하인즈를 좀 버려라 라고 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월가의 크래프트 하인즈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식품료 산업의 트렌드 변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카콜라의 실적을 저희가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식 수요가 줄면서 이른바 식당에서 팔리는 콜라는 줄어들었지만은 집에서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는 양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실적이 예상보다 좀 빠른 회복세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 하인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 덕분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마켓워치의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보유로 그리고 목표 주가도 36달러로 나오면서 좀 중립적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올해와 그리고 장단기 주가 흐름도 모두 좀 부진한 그런 상태인데요. 하지만은 팬데믹으로 촉발된 트렌드가 만약에 좀 고착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도 충분히 좀 반전 기회를 맞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 피해가 막대한 업종이죠. 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에너지 섹터들의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번에 엑소모빌에서 이 미국에서 감원을 하기로 또 한 번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사실 당사는 앞서 유럽사업부에서도 내년까지 1,600명가량을 감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1,900명가량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떠나게 된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국제 유가는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가 원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부정적이라면서 경영 효율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저유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회사 측에서 1982년 이래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려오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만큼은 이 배당금을 늘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4분기 배당금을 전분기와 같은 주당 87센트에 동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문가들은 엑소모빌이 돈을 빌리지 않은 채 배당금을 감당하기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년에는 오히려 이 배당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지 시간 30일이죠. 오늘 밤에 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이미 안 좋을 것을 예상해서일까요? 이 소식에 주가는 큰 영향을 받진 않은 모습입니다. 이날 4% 상승한 채 마감을 했거든요. 최근 에너지 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도 좀 당분간은 고통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당장 2020년도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EPS 감소폭이 가장 클 걸로 예상되는 그런 섹터고요. 그러면서 100% 이상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에너지 수요 회복이 2023년도에 가서야 가능하다라고 좀 전망을 한 바가 있고요. 이런 전망처럼 실적 회복 속도도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섹터 내에서 또 양극화가 심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적지 않은 넥스테라 에너지라는 기업이 엑소모빌과 쉐브론의 시가총액을 추월해서 이제 에너지 기업 가운데서 시총 1위로 올라섰거든요. 이런 또 섹터 내에서의 트렌드 변화도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